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요사이 미국에서 귀국한 이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잇따라 쓰고 있는데, 이틀 전에는 낭만적 민족주의 노선은 대원군의 쇄국 정책과 유사한 시대착오적 정책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이념은 뭐냐면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국민주의도 아니고 더구나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는 이 정권 입장에서 보면은 지우고 싶어하는 이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의 정신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힘을 발휘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은 그것은 민족입니다. 민족. 특히 남북관계에서 민족 공조라는 말,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이 구체적인 정책, 국방정책, 외교정책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민족이란 말이 이상한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민족, 핏줄을 나눈 종족이란 의미를 넘어가지고 우리 편은 민족이고 우리 편이 아니면은 민족 반역자다라는 식의 계급적 민족주의 또는 인종적 민족주의 또는 신경질적 민족주의로 쓰이면서 이 민족이란 이름으로 국가를 부정하고 법치를 부정하고 안보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희화화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치인 중에서 이 민족이란 말에 대해서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없고, 우리 지식인 사회에서도 이 점에 대한 논의가 참 얕습니다. 민족이란 말이 일으킨 부작용을 하나 설명드리면, 1993년 2월 말에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 연설이 있습니다. 취임 연설에서 어떤 이념과 어떤 동맹보다도 민족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중계를 들은 김일성이가 좋아했다고 합니다. 즉 드디어 반공주의자인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가 던진 민족주의 미끼를 물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홍준표 대표는 민족주의를 비판하면서 낭만적 민족주의라고 말을 만들었군요. 낭만적 민족주의. 학자들이 민족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낭만적 민족주의란 말을 씁니다. 저는 다른 용어를 쓰고 싶은데, 일단 홍준표 전 대표의 이 글을 소개를 한번 해드릴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대북 정책의 흐름을 보면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로 이어지는 현실주의 노선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낭만적 민족주의 노선이 있습니다. 낭만적 민족주의 노선은 국제정치의 흐름을 무시하고 민족이라는 혈연 공동체에 호소하면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북한의 전략에 부응하는 그런 노선이지요. 이러한 낭만적 민족주의 노선은 19세기 유럽의 약소국이었던 독일이 게르만 민족의 통합이라는 명제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릇하게도 낭만적 민족주의 노선은 국민들의 감성에 호소하면서 평화를 내세우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주면서 일시적으로 호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약간의 해설이 필요하군요. 남북관계에서 민족이란 말이 들어간 게 1972년 7월 4일 발표된 이른바 7.4성명입니다. 7.4성명. 7.4선언에 보면은 민족 대단결, 평화, 그리고 통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 이런 말이
자주 7.4선언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북한 정권의 대남 전략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때 민족 대단결이라는 원칙을 이우락 정보부장이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받아들였어요. 자유라는 원칙을 집어넣었어야 됐습니다. 이 출발이 잘못되었습니다. 민족 대단결, 평화, 자주, 통일, 이것은 다 북한 페이스입니다. 자주는 반미고 민족 대단결은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연방제 통일로 가는 기본 노선이죠. 평화는, 북한이 말하는 평화는 항상 주한미군 철수와 대한민국 소멸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용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당시 정보부 전문가들의 반대가 있었지만은 정치적인 이유로 7.4 공동성명을 받아들이면서 민족 대단결이라는 이 말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 때 있었던 남북 기본 합의서에는 그런 걸 빼고 상당히 실무적으로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우리에게 유리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홍준표 대표가 말하는 현실주의 노선의 작품이죠. 남북 기본 합의서가 우리에게 유리한 합의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2000년 6월 15일에 나온 6.15 선언, 김정일, 김대중 사이에 나온 6.15 선언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한다. 이른바 민족 공조의 원칙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14선언은 그걸 이어받았습니다. 이번 4.27 판문점 선언은 그걸 더 구체화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민족이란 말을 규정하느냐? 민족이 뭐냐? 하는 기준에 대한 합의 없이 이렇게 하니까 여기저기 민족을 갖다 붙이는데 민족 경제란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한반도에 민족 경제가 있습니까? 한반도에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있고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 배급 경제가 있을 뿐입니다. 민족 경제가 있으려면 한민족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공동체 비슷한 게 있어야 민족 경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민족 경제가 존재하지도 않는 민족 경제란 허상을 만들어 가지고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번영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잘 사는 대한민국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지금 약탈하고 착취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홍준표 대표 이야기를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낭만적 민족주의와는 다르지만 평화를 내세우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대표적 사례가 있었습니다. 1938년 9월 영국 수상 체인벌린이 뮌헨 회담 후 귀국하면서 공항에 운집한 런던 시민들에게 조약서를 흔들면서 여기에 평화가 있다고 했을 때 영국 국민 80%는 환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히틀러는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체인벌린은 세계 외교사상 최악의 선택을 한 지도자로 비난을 받으면서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나는 1938년 9월 체인벌린을 맞는 런던 공항의 시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정치의 흐름을 무시하는 이 노선은 19세기 조선시대 대원군의 쇄국 정책과 유사한 시대착오적인 정책으로 결국 전체주의로 가게 됩니다. 냉전 시대에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서유럽 12개국으로 출발한 나토가 소련이 붕괴된 냉전 이후에는 동구권도 참여하는 29개국 공동방위체제로 발전한 것도 이제 세계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좌파들이 말하는 전시작전권 환수도 낭만적 민족주의의 소산입니다. 세계에서 단독으로 나라를 지킬 능력이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미동맹을 미제국주의에 복속하는 것으로 매도하고 한일 협력을 친일이라고 매도하는 것도 모두 북한의 주장에 호응하는 좌파들의 낭만적 민족주의의 소산입니다. 걱정은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럭비공 같은 트럼프의 선택입니다. 그때는 중간선거를 의식한 미북 평화쇼도 통하지 않을 테고 과연 북핵 폐기를 위해
어떤 선택을 트럼프가 하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참으로 걱정스러운 요즘입니다. 이 낭만적 민족주의의 폐해를 홍준표 대표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무조건적 반일로 감으로써 국가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준다 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남북한 정권이 말하는 민족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낭만적 민족주의라고 표현하기에는 사실은 너무나 살벌한 비수를 품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합의했다는 4.27 그걸 밑줄 치면서 읽어보면은 민족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북한은 김일성 민족으로 해석할 겁니다. 김일성에 충성하는 사람만 민족이다. 김일성에 반대하는 사람은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민족을 해석하느냐. 우리 편은 민족이다. 우리 편이 아니면 민족 아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기조는 개업투쟁론입니다. 그걸 민중주의, 민주주의라고 포장을 하더라도 거기에 개업투쟁론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1년 여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자기 편에 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을 필요할 때는 온건하게 적용하고 반대편에 선 사람에 대해서는 법을 가혹하게 적용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에 대한 특별한 애정, 노조가 불법 활동을 하더라도 이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불법 활동에 정당성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지금 재판 중인데도 사면 복구는 문제 이야기하는 이런 걸 보면은 문재인 정권의 법치,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문재인 정권의 대미 정책에는 다 기본이 계급적 민족주의, 계급적 민족주의를 깔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족주의는 인종적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우리 피를 나눈 사람들끼리만 뭉치고 우리가 다른 민족을 박해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는 나치의 아리안 종족주의가 바로 또는 백인 우월주의 같은 게 이게 바로 인종적 민족주의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횡행하는 민족주의 중에는 그런 성향의 인종적 민족주의도 있습니다. 인종적 민족주의가 잘못하면 무조건적 반미로 갑니다. 그리고 인종적 민족주의는 김정은 같은 민족이니까 김정은이 잘못한 것은 다 덮어주자는 쪽으로도 갑니다. 어쨌든 인종적 민족주의, 계급적 민족주의는 국가를 파괴합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합니다. 법치를 농단합니다. 안보를 파괴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형태의 민족주의가 하나 있어요. 신경질적 민족주의입니다. 신경질적 민족주의.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보여주는 행태 중에서 신경질적인 민족주의로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관함식을 하는데, 국제 관함식을 하는데 일본 해군이 우길기를 달면은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신경질적 민족주의죠. 과거에는 다 허용을 해놓고 갑자기 어떤 시민단체에서 이런 주장을 하니까 국방부가 거기에 굴복을 해가지고 우리 우방국인 일본 해군, 일본 자위대죠. 자위대가 불참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안보가 더 튼튼해집니까? 이런 신경질적 민족주의, 인종적 민족주의, 계급적 민족주의가 그 앞에 다 빼고 민족주의로 통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로. 우리나라는 사람들의 머리에는 국가 위에 민족이 있다. 국가 위에 민주주의가 있고 민주주의 위에 민족이 있다. 계급이 민족, 국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제일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국가가 있어야 민족도 있고 국가가 있어야 민주주의도 있고 국가가 있어야 법도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구성원은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주의여야 합니다. 우리는 국민주의여야 합니다.
민족이란 말 이제 그만 써야 합니다. 민족, 독립운동할 때는 그 말이 유효하였으나 근사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민족, 종족 이런 이야기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어른스럽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좌파들이 쓰는 민족주의 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념투쟁의 근본은 이 역사관 투쟁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자유한국당이 머리를 싸매고 토론을 하면서 어떤 인식에 도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가짜 민족주의와 싸워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